제가 이제 그 몰입을 이해하려고 사실은 뇌과학을 공부했는데 제가 그 뇌과학이 너무나 중요한 더라고요. 그러니까 뇌과학이 우리 뇌가 어떻게 돼 우리 뇌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뇌가 태어날 때는 우리가 컴퓨터 구입을 하면은 아무것도 안 깔려 있잖아요. 그냥 기본적인 오퍼레이팅 시스템만 운영 체계만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해요. 아기가 태어나면. 그러니까 아기는 기본적인 오퍼레이팅 시스템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프면 울고 뭐 이런 것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근데 거기에 이제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이제 까느냐에 따라서 컴퓨터가 달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뇌는 처음에는 아무 의미 없는 시냅스만 있어요. 의미 없는 이제 시냅스만 그러니까 태어날 때 시냅스가 제일 많아요. 이 시냅스가 우리의 이제 능력을 만들어 주는 것들인데 의미 없는 시냅스가 태어날 때 제일 많고 어른이 되면 이제 수십 배가 감소를 합니다. 그럼 이게 뭘 의미하냐면 그리고 이제 점점점 안 쓰는 시냅스가 이제 없어져요. 그걸 이제 시냅틱 프루닝이라고 그러는데 가지치기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시냅스를 오버 프로덕션 했다가 과잉 생산했다가 이제 점점점 안 쓰는 것들을 없애면서 수가 줄어드는데 의미 있는 시냅스 배선이 내 실력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거를 이제 이해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뇌는 미리 능력을 만들어 주지 않는 거예요. 미리. 그러니까 내가 원시 시대에 태어날지 이런 고도로 문명화된 세계에 태어날지 우리 뇌는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원시 시대에 태어나면 나무를 잘 타고 사냥을 잘해야 되는데 그 능력을 미리 만들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리 안 만들어 주고 가능성만 열어 시냅스를 다량으로 만들어 줘서 네가 요구를 해. 그럼 우리가 만들어 줄게. 이런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요구를 하면 만들어 줄게. 이런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걸을 수 있는 거는 걸으려고 계속 요구를 한 거예요, 뇌한테.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다른 사람들은 다 걷는데 자기만 못 걷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미러 뉴런이라고 따라하는 뉴런인데 미러 뉴런이 굉장히 발달돼 있어서 다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똑같이 따라하려고 그래요. 근데 다 걷는데 자기만 못 걸어. 그러니까 자기가 걸으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넘어지고 일어나고 수많은 이제 그걸 통해서 걸을 수 있는 시냅스 배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때 이제 비로소 걸을 수 있는 거고요. 또 말도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말할 수 있는 이제 시냅스 배선이 만들어지는 건데 축구가 생존에 중요한가 보네 하고 축구를 잘할 수 있는 시냅스 배선을 만들어 주고요. 게임을 열심히 하면 게임이 생존에 중요한가 보구나 하고 게임을 잘할 수 있는 시냅스 배선을 만들어 줘요. 그러니까 우리 뇌한테 뭐를 요구할 거냐를 생각을 하면 교육에서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거가 가장 부가가치가 높으니까 그걸 자꾸 요구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머리가 점점 발달하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이렇게 몰입을 해서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뭐 난제를 해결하고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고 여러 개를 하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옛날에 뛰어난 사람들도 몰입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했는데 놀랍게도 거의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뉴턴 보고 만류인력을 어떻게 발견했냐고 그러니까 뉴턴이 내내 그 생각만 했으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뉴턴이 뭐라고 그랬냐면 If others would think as hard as I did, then they would get similar result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남들도 나처럼 열심히 생각을 하면 비슷한 결과를 얻을 거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의 뉘앙스를 조금 내가 뉘앙스를 넣어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나보고 천재 그러는데 당신들 나 생각 얼마나 많이 하는 줄 알아? 당신들도 나만큼 생각하면 비슷한 결과 얻을 거야. 이런 의미의 얘기예요. 아인슈타인은 나는 몇 달이고 몇 년이고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 그리고 또 뉴턴처럼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나는 머리가 좋은 것이 아니다. 단지 문제가 있을 때 남들보다 좀 더 오래 생각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350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그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를 해결한 앤드루 와일즈도 7년 동안 다락방에 치과하면서 이제 몰입을 해서 해결을 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뭐 유명한 기업가들 뭐 워런 버핏도 그 워런 버핏 직원이 워런 버핏은 버크셔에 대해서 하루 종일 24시간 버크셔에 대해서 생각한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요. 거의 이제 국내 기업인들도 제가 보면 이제 큰 기업을 이끌거나 이런 분들이 특히 창업주들은 뭐 예외 없이 몰입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2월에 이제 서울대학교를 정년을 하고요. 몰입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몰입 아카데미에는 이제 주니어 그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고 성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분모가 같은 거를 더할 줄 아는 아이한테 이제 다른 학년이 돼야 고학년이 돼야 이제 통분을 배워요. 근데 통분을 가르쳐 주지 않은 상태에서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을 해봐라. 이제 그러면 아이는 멘붕이 오죠. 불가능한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그런데 그걸 이제 계속 생각을 하면 영감이 떠올라요. 2분의 1이 4분의 1이랑 같다. 그거를 그림을 그려서 주로 해결을 합니다. 그걸 이제 애들이 경험하는 거죠. 내가 배우지 않았는데도 생각을 하니까 해결을 하네. 뭐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그건 더 어려워요. 그것도 이제 생각을 해냅니다. 그렇게 하면 재밌어요. 그러니까 공부가 재밌고 애가 생각하는 게 깊어지고 지금 그 챗 GPT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하고 경쟁을 해서 대체되지 않는 이제 창의성을 우리가 키워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하는 방법이 이런 몰입 학습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존 고든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습관은 내리막인데 내리막길을 가는 게 우리의 습관인데 우리가 목표로 하고 추구하는 것은 오르막길을 가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리막길을 가고 싶어 해요. 게을러지게 돼 있고 나태해지게 돼 있어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리막길을 선호해요. 그런데 우리가 성공을 한다는 거, 뭐 합격을 해야 된다는 거, 그러려면 오르막길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오르막길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의 습관은 내리막인데 우리는 오르막길을 가야만 이제 성취를 할 수가 있고 성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말마다 뭐 주말이 아니더라도 산행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요. 그러니까 뭐를 주는 것도 아닌데. 그럼 그 사람들이 다 미친 겁니까? 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오르막길을 가죠? 그분들이 가는 그 원리예요, 바로. 그분들은 뭐냐면 오르막 갈 때 힘들고 헉헉댔지만 산에 올라가서 좋은 시간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올라갔을 때, 그러니까 우리 뇌는 어떻게 돼 있냐면 내가 뭘 경험하면 그거의 좋은 감정과 나쁜 감정을 다 계산을 합니다. 편도체라는 곳에서 이모셔널 인텐시티를 계산을 하는데 얼만큼 고통스러웠느냐, 얼만큼 좋았느냐를 계산을 해요. 그리고 그 계산값을 전두엽에 저장을 하고 전두엽에 저장이 되면 나는 그 고통을 최소화하고 즐거움을 최대로 하는 쪽으로 행동을 해요. 그게 이제 우리의 본능이에요. 이제 우리가 거기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산에 올라가는 게 땀을 뻘뻘 흘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올라가는데 그건 이제 나쁜 감정이 이제 막 이렇게 저장이 되겠죠. 근데 정상에 갔더니 경치가 너무 아름답고 시원한 바람이 불고 너무너무 좋은 거야. 이제 도파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강한 거가 기존에 올라갔던 걸 대체해 버려요. 그 안 좋았던 부정적인 감정 대신에 이해가 저장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산행이라는 건 좋은 기억으로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행을 또 하고 싶은 거야. 그런 사람은 땀을 뻘뻘 거리면서 올라가는 걸 전혀 불평도 안 하고 재밌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겁니다, 바로. 그러니까 인생의 방정식을 푸는 거가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이들한테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뭐 생각하느라고 5분, 10분 생각하는 게 힘들었지만 결국 풀면 도파민이 착 분비가 되거든요. 그럼 그게 저장이 돼요. 그래서 공부가 좋은 기억으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싫어하는 공부를 얘는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험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었지만 얘가 성공 경험까지를 가야 돼요. 그러면 좋은 기억으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성공 경험, 그 도파민이 나오는 그 회로를 발달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 회로는 전두엽의 도파민은 회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구 경기를 즐기고 하는 거는 축두엽의 도파민 회로고 식욕, 성욕은 복픽의 도파민 회로예요. 그런데 전두엽 도파민이 이제 생각하는 도파민이거든요. 생각할 때 나오는. 그러니까 이 회로는 어릴 때 발달이 안 돼 있어요. 어른도 발달이 안 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발달시켜야
그 도파민 회로를 발달시켜야 애가 자라면서 게임이나 뭐 다른 도박이나 이런 거에 중독이 안 돼요. 왜냐하면 생산적인 도파민 쾌감 회로가 발달돼 있는 사람은 소모적인 거에 관심이 없어요. 나는 생산적인 걸 해도 재밌는데 왜 소모적인 거를 왜 그걸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릴 때 발달시키는 거가 저는 교육계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